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소름 돋는가 봐. 진짜네. 나 지금 너무 놀랐어. 뭐 고장났네. 엔진오일이 고장났네. 네, 이 깡통 안에 엔진 오일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시즌 SK 지크 유나이티드 레이싱 팀으로 엠페스티벌 출전도 하고 엔진 오일 개발하시는 연구원분들하고도 조금 더 가깝게 지낼 기회가 있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번에 지크 레이싱 오일을 제가 타는 포르쉐에다가 직접 넣고 솔직한 리뷰들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거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다라는 멘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시고 따로 프로토타입을 하나 새로 개발을 해서 지금 보내주셨어요. 그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한, 특히 이 오일 온도 관련된 저의 약간의 아쉬움들을 보강한 제품을 한번 만들어 봤다 라고 하시면서 이걸 보내주셨거든요. 자동차들이 프로토타입 뭐 이렇게 양산 직전의 차량들을 타보는 이런 기회는 있었지만 엔진 오일이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을 나오는 걸 먼저 경험하는 이러한 기회는 아마 이 SK 지크랑 올해 시즌에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거에서 오는 어떤 특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 오일을 다시 제 911에다가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백 킬로 정도를 쭉 한번 타 봤는데요. 실제로 이 엔진 오일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아쉬운 부분들이 해결이 됐는지 오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온이 이 웜업 되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보통 그동안에 썼던 엔진 오일들은 수온이 거의 끝까지 웜업이 끝나면 그때 이제 유온들이 찔끔찔끔 올라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경험상 이 엔진 쿨런트 수온이 80도 정도 뜰 때 유온들은 거의 30도, 35도 이 정도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온 80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유온도 50도를 넘어섰습니다. 가열이 굉장히 좀 빨리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웜업이 좀 빨리 된다. 이건 분명히 좀 다른 차이점인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온도가 변화가 빨리 올라온다? 엔진 오일이 빨리 가열된다라는 거는 약간 뭐랄까요, 비열이 좀 작다, 온도의 저항성이 좀 약하다. 그럼 결국 고온에서 완전히 워밍업이 끝난 다음에 쏘면 오히려 더 온도가 더 많이 뜨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갖게 하거든요. 뭐 이건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초기에 웜업이 빠르면 엔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차갑게 그리고 막 굳게 이렇게 점도가 있는 상태의 그 끈끈한 오일보다는 진짜 연할 성능에 좀 더 충실하기 위해서는 유온이 빨리 올라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온에서의 관리만 잘 된다라는 전제 하에 말이죠. 판교에서 출발해서 용인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수온이 정상치인 90도까지 올라간 지는 거의 한 10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유온이 얼마까지 올라와서 멈춰 있는지를 보면 110도가 아니라 104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기존에 썼던 지크 레이싱이랑 비교해도 거의 5, 6도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꽤 좀 신기한 결과네요. 왜냐면 초반에 엔진 오일 온도가 빨리 올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뜨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냉각 수온이 90도에서 안정화가 된 다음에 유온이 한 80도 정도 영역에서는 이 상승하는 속도가 완전 꺾였습니다. 굉장히 더디게 80도에서 90도까지 느리게 올라왔고, 또 90도에서 100도까지 올라오는데도 한참 걸렸거든요. 약간 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아요. 초반에는 굉장히 온도의 민감도가 컸던 엔진 오일인데 어느 정도 열을 받고 나면 굉장히 온도의 변화가 둔감해지는 약간 이중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날씨가 추워서 안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 한겨울에도 영하일 때도 결국에는 계속 운전하면 110도에 고정이 되는 게 원래 이 차 엔진 오일 온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확연하게 온도가 좀 102도로 잠깐 엑스로 했더니 102도로 좀 떨어지네요. 확실히 온도를 잡은 것 같아요. 아이들링으로 정차 잠깐 하니까 102도에서 100도로 뚝뚝뚝 계속 떨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주행, 그냥 우리가 트래픽을 따라가는 요 패턴에서의 온도였고요. 이제 조금 RPM을 올려서 가옥 조건으로 탈 때의 온도는 어느 정도 가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가보죠. 약간 명용 스타일인데? 스포츠! 그러면 스포츠 모드에서는 90도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려나? 원래가 90도, 110도였는데 얘가 지금 110도에서 6도 정도 떨어지잖아. 이게 진짜 기특하지 않냐? 온도가 20도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쩐다. 일단 90도까지는 내려왔고요. 근데 이거는 90도는 아마도 90도이겠다. 이거는 얘가
로직으로 90도를 맞추는 거니까. 88도. 뭐야, 내려가네? 더 내려가네. 진짜 소름 돋았어. 원래 90도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80도 때 뜨는 거를 봤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소름 돋는 거 봐. 나 지금 너무 놀랐어. 88이라는 숫자를 볼 줄은 몰랐거든요. 이거 진짜 온도에 진심이네요. 제가 그때 유온이 좀 아쉽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확실하게 유온을 잡을 수 있는 뭔가 마법의 가루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거지? 스포츠 모드 기준으로도 온도가 조금 더 떨어진다라는 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비교군을 맞추기 위해서 좀 얌전하게 탔을 때 기준으로 유온을 기존 오일과 비교해 본 거였고요. 스포츠 주행을 좀 해보고 RPM을 많이 높여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못 버틸 정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유온은 지금 100도에서 버티고 있어요. 와, 102도까지 겨우 올렸는데 브레이크 밟는 순간 바로 떨어져. 야, 이래도 아직 110도를 못 가요. 지금 108도? 어필해서 풀스로틀로 계속 밟아도 우리가 전에 지크레이싱으로 요 똑같은 페이스 주행을 했을 때에는 120도를 안 넘기고 버틴다고 하면서 그래도 잘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랑 비교하면 10도 정도 훨씬 더 시원하게 오일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0%? 이거는 큰 차이죠. 108도. 갑자기 오기가 생기네. 110도 위로 어떻게든 넘겨보고 싶은데. 사실 유온을 가장 혹사시키면서 올릴 수 있는 건 저속에서 1단 기어 풀 RPM이죠. 냉각풍은 적고 차에 걸리는 부하는 가장 큰. 자, 일단 7800 RPM 돌리기. 아우, 미안해. 이렇게 했더니 110도 넘겼어. 억지로 돌렸더니 112도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타는 경우는 잘 없죠. 진짜 저는 이거는 제가 오기가 생겨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쥐어 짜본 건데, 보통은 스포츠 주행을 하게 되면 이거보단 주행풍을 더 많이 맞는 조건으로 달리게 되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기존의 지크 레이싱하고는 약간 다른, 경쟁사 519이랑 비교를 했을 때에도 이거는 확실히 진짜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온도에 대한 만족도는 충분히 올라왔지만 혹시 그로 인해서 잃고 있는 부분, 혹시 연비가 좀 저하되지 않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자, 연비로 들어가서 리셋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번 지크 레이싱 영상 때도 연비 비교를 타사랑 제가 썼던 오일들 다 비교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언제나 7단 평지 종속 주행 기준으로 동일 운행 조건으로 맞춰가지고 연비 비교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경부선에서 일단 평지 구간, 동일한 구간들로 찾아와서 재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엔진오일 진짜 이상하다. 5단으로 가는데 18.7이 뜨는데? 7단도 아니고 5단으로 가는데 18.7이 뜨는데? 올라가는데? 18.8. 뭐야, 왜 5단에서 연비가 더 잘 나와? 뭐 고장났네. 엔진오일이 고장났네. 아니, 순간적으로 뜬 게 아니라 지금 평지인데 저게 유지가 되거나 올라가거나 이러잖아. 주작 아님. 에? 아니, 그때 이 엔진오일을 주입할 때 약간 정말 걸쭉하게 물엿 같아서 점도가 더 올라갔나? 지크레이싱보다 조금 더 무거운 오일인가? 이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연비를 겸사겸사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연비가 오히려 떨어지기는커녕 조금 더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잘 나오네. 좀 더 달려봅시다. 일단 저희가 수원 IC에서 판교 IC까지 지금 경부 직선 구간으로 쭉 타고 왔는데, 제가 이걸 좀 믿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행거리를 좀 더 늘려서 공신력을 좀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자, 저희가 경부고속도로 평지 구간을 다 탔는데 연비가 좀 이상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평지 아닌 구간들까지 외곽 순환고속도로를 타고 이동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성남 IC까지 왔는데도 누적 평균이 19.5입니다.
제가 이 차 타면서 측정해본 연비 중에 본 적이 없는 수치예요. 뭘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뭘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이 차를 6년째 타면서 본 적 없는 연비가 나왔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본 적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좀 신기하긴 합니다. 지금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이렇게 된 이상 일단 이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분, 저랑 이름이 진짜 비슷합니다. 강병휘 아니고 강병희 연구원님이랑 전화 연결을 해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연비 측정이 뭐 고장난 거 아니야 근데? 네, 병희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요 전화로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내주신 엔진오일을 넣고 한 몇 주 정도 주행을 해보고 오늘 유온 테스트랑 연비 테스트랑 몇 가지 좀 진행을 해봤거든요. 처음에 유온이 냉간시에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빨랐어요. 네. 근데 그렇게 느끼면은 그러면 나중에 고온에서는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보통 하게 되는데 되려 한 7, 80도 유온 정도 올라간 뒤에서부터는 상승이 확 한풀 꺾이면서 느리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이율배반적인 성격들이 한 오일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떨까 싶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밥을 할 때 이런 돌솥에다가 밥을 할 때나 네. 양식 냄비에다 밥을 할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네. 돌솥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올리기가 되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도 그 온도를 계속 돌솥이 열을 머금고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되고, 반대로 양은 냄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되게 빨리 오르고 또 빨리 식는 이런 네.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돌솥 같은 경우에는 뭐 연료량이 높다, 비열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양은 냄비 같은 경우에는 연료량이 낮다, 비열이 낮다 그렇죠. 이렇게 네. 이해를 하거든요. 이번에 신제품으로 제가 보내드렸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열 용량보다 사실은 열에 되게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양은 냄비처럼 빨리 열을 받지만, 그래서 온도가 빨리 올라가지만 그 온도를 빨리 또 방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올랐던 열이 또 빨리 방출되면서 그 실제적인 피크치는 더 낮게 유지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기술적인 비밀일 수도 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네. 어떤 소재, 어떠한 그 원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 건가요? 윤활유의 구성 성분은 기후와 그리고 성능을 낼 수 있는 첨가제 네. 이런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실제 이 열 전도도, 열 특성을 결정하는 부분은 기후가 대부분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후의 조합들을 조금 다르게 해가면서 열 특성을 저희가 평가를 했고, 열 전도도 측면에서 유리한 제품을 기후로 선정을 하고 그 제품을 적용해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른 브랜드의 이제 고성능 오일들 보면은 이제 약간 그 에스테르게라고 하죠. 이제 요쪽의 그 성분들을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요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그런 어떤 소재의 변화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시크 레이싱 제품은 네. 경쟁자가 사용하고 있는 에스터의 단점, 수분에 취약한 부분이라든가 화학 구조가 좀 안정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스터 기후 대신에 알킬레이티드 나프탈렌이라는 기후를 적용을 했고요. 엔진 오일의 기반이 되는 부분은 PAO 기반입니다. PAO 기반의 알킬레이티드 나프탈렌으로 PAO 특성을 조금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주고, 네. 다른 부분들에 집중하기 위해서 알킬레이티드 나프탈렌을 적용을 하게 되었고요. 네. 경쟁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에스터 기후도 좋은 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유온을 낮춰주는 데는 에스터 기후가 도움이 되는 부분은 맞고요. 네. 다만 그 지속력에 있어서는 알킬레이티드 나프탈렌 대비해서 지속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알킬레이티드 나프탈렌은 에스터 못지않은 열 특성을 보여주면서 지속력도 충분히 강하게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근데 진짜 제가 이 스포츠 주행 가혹 조건으로 이렇게 온도를 유온을 좀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도 노력을 해봤는데, 경험했던 그 타사의 이제 에스터 기후보다 오히려 조금 더 온도가 덜 뜨는 것도 좀 보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정도 차이가 나던가요? 뭐 사실 이제 큰 마진은 아니었지만 기존 지크레이싱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한 6도에서 10도 정도 더 낮게 유지가 됐었고, 제가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 경쟁사의 벤치마크랑 비교를 했을 때에도 한 3, 4도 정도 좀 더 시원하게 떨어지는 느낌? 되게 온도에 진심인 엔진 오일이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일단은 제가 실제 랩에서 검토했던 그런 열특성의 결과가 실제 차량에서도 뭐 비슷하게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던 경쟁사 제품 대비하더라도 좀 더 낮게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쨌든 기쁘게 상당히 기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마조마하셨죠 그동안에. 네네, 사실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번에 보내드린 시제품의 네. 결과가 조금 안 좋다면 다른 방법으로 좀 더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만족스러우신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저로서도 다행입니다. 그러면 요건 이제 약간 번외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이런 그 유온에 대한 굉장히 좋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언뜻 생각할 때 이게 이제 원전 성능 위주기 때문에 연비라든지 이런 데일리성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연비 테스트도 같이 진행을 해봤더니 예상외로 연비가 더 좋아져 버렸습니다. 연비요? 이거는 설계단에서 뭔가 연비를 올리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엔진 오일은 아니지 않으셨나요? 이름이 레이싱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비를 염두를 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0W40이라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높은 점도를 가지는 네. 제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비를 좀 더 개선해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크레이싱 제품이랑 비교를 하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기존 제품이랑 비교를 하셨는데도 연비가 좀 더 향상된 것 같다라고 느끼신 부분은 사실은 두 제품의 네. 점도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저는 맞춰놨었고요. 네. 점도까지 손을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좀 좋게 나왔다, 이런 네. 부분들은 제가 병희식 차량의 대략적인 상태를 유추를 해보면 네. 지금 현재 지크레이싱을 테스트하기 전에는 다른 오일을 쓰셨을 맞아요. 그 오일의 첨가제 시스템과 기존의 지크레이싱, 그리고 이번에 바뀐 지크레이싱 두 가지 모두 첨가제 시스템은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네. 기존에 사용하시던 오일의 그 첨가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엔진 파츠에 윤활 필름, 트라이버 네. 필름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트라이버 필름이 형성이 되어 있었을 거고, 지크레이싱을 쓰시게 되면 다른 첨가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기존의 오일이 형성하고 있던 트라이버 필름을 씻어내고 지크레이싱에 들어가 있는 첨가제로 인한 트라이버 필름이 새로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일을 이용한 길들이기라고 하는데 그런 효과들이 좀 나타난 게 아닌가, 네네.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라이보 필름도 약간 새 옷으로 이제야 막 갈아입은 셈이 된 거네요. 길들이기가 이제 끝난 네. 거네요. 오일 길들이기가.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좋네요. 드리면 많은 소비자분들이 오일을 이 제품도 써보고 저 제품도 써보고 자주 이렇게 바꿔 써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쵸. 실질적인 오일의 제 성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한 오일을 최소한 8,000km 이상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오일의 그런 트라이버 필름이 지워지고 제거되고 네. 새로 주입한 오일의 트라이버 필름이 형성되는 데는 그런 정도의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갈아보시기보다는 한번 괜찮은 제품이 있다 싶으면 한 2번 정도는 이런 교환 주기를 한번 가져가시면서 써보시는 것도 실제 오일의 성능을 보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뭔가 2번 연속 쓰면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되게 좋은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요. 아무튼 재미있는 제품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강병희 연구원님은 또 트랙에 또 종종 나오는 진짜 찐 자동차 매니아 분이셔가지고 트랙에서도 많이 뵙는 분인데, 어쨌든 다음에 또 트랙에서 또 인사 한번 드리고 같이 주행하는 모습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같이 찍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일단 어느 정도 여러분들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 오늘의 결과가 약간 제 테스트에 문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를 뭔가 좀 검증하는 그런 논리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제품이 양산으로 바로 이어질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기존의 제품의 어떤 그 한계를 한번 조금 뛰어넘은 제품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 하셨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 피드백이 안 좋으면 그 다음 단계의 뭔가 처방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진짜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엔진 오일을 부탁드리면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네요. 뭔가 아직 카드가 호주머니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일단 오늘 테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